여태까지 그 경력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그 감독으로서의 뚜렷한 커리어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대신 그러니까 뭐 그 바이에른 그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를 했을 때 좀 그 전술적인 역량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 사람을 수석 코치로 데려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니코 코바치 감독 같은 경우는 수비 전술에 있어서 원래 능력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프랑크푸르트시에 받았지만은 공격 전술에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진다. 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이제 플릭을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그 당시에는 구동되지 않으면서 코바치 감독은 자기가 잘하던 수비는 별로 등한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공격 선수에 있어서의 디테일도 없고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느낌이 있었죠. 예, 그랬죠. 저는 누가 그게 결국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 게 가장 크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는데요. 먼저 그 포메이션에서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바치 감독 시절에는 4-2-3-1을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4-2-3-1을 계속 고집한 편에 속하고요. 이게 그가 뭐 가장 많이 뛴 포지션 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킴미가 오른쪽 풀백 갔다 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갔다를 했고 그리고 톨리소가 킴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갔을 땐 톨리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대충 그 쿠티뉴가 온 다음에 이제 쿠티뉴가 여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그렇죠. 고정되어가지고 이렇게 4-2-3-1이 계속 됐었는데 뭐 그 줄레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되고 루카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까지는요. 네. 플릭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물론 그건 있어요. 줄레하고 리카가 장기 부상으로 아웃된 것도 있지만은 어쨌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하면은 일단 그 쿠티뉴가 조금 주전 경쟁에서 살짝 밀려난 편에 속하고요. 밀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고요. 코치는 쓰지 않았던. 밀러가 중용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고레츠카나 톨리소 같은 선수들이 이제 전진 배치되면서 4-1-4-1인데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 4명을 배치한 상당히 그 공격적인 4-1-4-1 바로 그 펩 가르디올라식의 4-1-4-1이거든요. 이게 그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도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밀러가 사실상 공격수처럼 올라가가지고 그때 밀러가 이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밀러하고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밀란도프스키라고 막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 맞아요. 그런 별명이 있었죠.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 그 마지막 시즌 때가 특히 그랬었던 거거든요. 이제 알라바가 물론 이거 수비수의 줄부상도 있긴 하지만은 보아탱이 복귀에도 알라바가 지금 중앙 수비수 계속 4경기 연속 중용받고 있기도 하고 3경기죠. 그 챔피언스리그는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돼가지고 휴식을 했었고요. 어쨌건 중용되고 있고요. 알라바가 하비도 완전히 버림받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코바치한테 하비가 중용받고 있고 그러면서 4-1-4-1이 쓰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펩스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재 독일 내에서는. 거기다 이제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 내려온 거 가지고도 왜냐면은 펩이 알라바, 킴미를 중앙 수비수 쓰고 뭐 이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하비가 펩 때 거의 중앙 수비수 뛰었던 선수기도 하고 하비는 펩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거기다 이제 그 스탯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뭐 차이들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그 점유율 같은 경우 코바치 때는 62%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65.5%로 올라갔고요.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슈팅 자체는 코바치 때 17.4회 그리고 또 이제 플릭 때 17.5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경기당 그 중거리 슈팅 평균 중거리 슈팅 횟수가 코바치 때는 6회로 35%에 달했어요. 그 전체 슈팅 대비 그 중거리 슈팅 비율이 35%에 달했는데 플릭 때는 4.5회 26%로 줄어들었어요. 중거리 슈팅이 줄어들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이제 뭐 코바치 때 당연히 뭐 중거리 슈팅이 줄어들면 박스 안쪽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바치 때는 11.4회 그리고 플릭 때는 13회인데요. 여기서 또 더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요. 6야드 안에 그거 결정적인 찬스라고 하잖아요. 완전 박스 안쪽에. 그거가 골키퍼 보호 지역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못된 표현이지만요. 그렇죠. 그 6m 안에서의 슈팅이 6야드 안에서 6야드 안에서의 슈팅이 그게 이제 그거 코바치 때는 1.1회 6%밖에 안 됐어요. 6%밖에 안 됐는데 플릭 때는 3.5회 무려 2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두 감독의 성향 차이로 봐도 될까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그런 디테일함이 더 앞선다는 거죠, 풀릭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박스 안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이제 선호하는 유형의 감독이다. 약간 그러니까 코바치 때는 좀 투박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선수 개개인에게 조금 의존하는 경향성이 그렇죠. 많았다 보니까 박스 안까지 진입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코바치 때 경기당 태클 수가 12.5회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재는 경기당 그 태클 수가 24회까지 올라갔고요. 이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그 2배가 상승한 거죠, 거의.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활동량도 코바치 때 113.4km였거든요. 평균. 근데 이제 현재 그 플릭 감독 체제에서는 115.8km까지 올라갔고요. 더 놀라운 게 그 도르트문트전에는 119.7km 달렸습니다. 엄청 많이 뛰었네요. 이거 제가 그거 확실하진 않지만은 제가 적어도 여태까지 봐온 것 중에서는 바이에른뮌이 가장 많이 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이에른뮌은 항상 봐도 115km를 잘 넘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사실 바이에른뮌의 이런 뭐 리그 내에서의 포지션이라든지 다양한 걸 고려했을 때 굳이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거기다 바이에른은 평균 연령이 많은 팀이잖아요. 항상 많았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경기당 전력 질주에서도 비약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코바치 때는 227.3회였는데요. 지금은 281.5회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뮌은 항상 그 전력 질주나 활동량은 10위권 밑이었거든요. 현재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4경기만 놓고 봤을 때? 아니요. 전체? 예, 그 이번 4경기에 워낙 많이 쌓아가지고 평균 수치가 확 올라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빌트지 칼럼인데요. 빌트지 칼럼에서는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마이네 바이에른 해가지고 나의 바이에른 이래가지고 뭐냐면요. 과연 플릭은 클롭의 유형이냐 패배 유형이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다음에 답은 플릭은 둘 다 할 수 있다. 펩과 클롭의 유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뭐 이건 역시도 약간은 좀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뭐 물론 아직 표본 자체가 4경기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가 좀 과장된 거긴 한데 근데 그 여태까지 보여주는 그거가 뭐 약간 전술적인 색채들이 좀 두 가지 색채가 다 있다는 거죠. 아까 그가 얘기했다시피 포메이션 상의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는 것들 공격 그건 전술. 이제 조금 펩을 닮았고 그리고 활동량과 전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클롭 감독의 색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말씀드렸듯이 표본이 좀 적어서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4경기만으로도 이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이 유럽 축구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수혜를 받은 선수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밀러 얘기하죠. 밀러 같은 경우는 뭐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는 둘이 싸우기까지 했잖아요. 찬밥이었죠. 그 코바치가 밀러에 대해서 위급할 때나 쓰는 선수. 맞아요. 이 얘기했다가 밀러가 인터뷰도 안 하고 나가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적한다 막 이러니까 막 루메니게까지 막 나서가지고 밀러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다. 밀러가 그 바이에른뮌에서 차지하는 뭐 위상이라든지 상징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코바치가 기자회견에서 사과 인터뷰까지 했었잖아요. 사과 성명까지 경솔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감독이 그렇게 선수를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건 그 도르트문트전에 이제 밀러가 2도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도움이 그 밀러 그 개인 통산 100번째 분데스리가 도움으로 이게 그가 분데스리가 옵타에서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2004-2005 시즌 최다 도움에 해당을 합니다. 100도움을 넘어가. 그리고 이게 그 키커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더라도 100도움을 올린 사람은 밀러밖에 없습니다. 최다 도움을 한 거고 현재 또 총 103회의 도움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확실히 그 밀러 같은 경우는 좀 전진 배치되고 옆에 그래도 선수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그가 플릭 감독 체제에서 4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단순히 4도움만이 아닌 그가 골의 대부분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밀러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밀러는 골이 있는 곳에 밀러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움직임이 워낙 좋고 위치 선정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오는 얘기인 건데
진짜 그 골이 가는 그 흐름 속에 뮬러가 있어요. 네. 대부분. 근데 그거를 이제 안첼로티 때나 코바치 때는 별로 살리지 못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 하인케스, 펩, 그리고 또 현재 풀릭 때는 그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4-1-4-1 포메이션을 쓰다 보니까 톨리소나 고레츠카가 이제 전진 배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톨리소도 2골을 넣으면서 공격 포인트도 올리고 있고, 고레츠카가 그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부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그 풀릭 감독 체제에서 이건 그러니까 그 츠르베나전에 선제골 넣고 헤딩으로 쿠티뉴가 도움을 올려가지고 네. 쿠티뉴에게 고맙다고 안고 가는 장면인 건데요. 보기 좋네요. 예, 어쨌건 예, 이 둘이 그가 조금 더 전진 배치되면서 이 선수들도 솔직히 공격 재능이 더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수비적인 재능보다는. 본인들에게 더 맞는 좀 옷을 입고 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츠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 부상이 발목을 잡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선 감독들이 약간 기용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뭐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예. 한시 플릭 감독 체제하에서는 조금 더 많이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라바. 예,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나와가지고 거의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밀러 같은 경우도 최고의 수비 리더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었는데 알라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렇게 중앙 수비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효슈팅 2회밖에 내주지 않았다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알라바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펩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수혜를 받았다. 이곳에서 그 펩한테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여전히 자기한테 남아있었고, 펩한테 배웠던 것들이 그걸 이제 되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현재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하비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요. 그 코바치 때, 네. 자기 아들 생일이었나? 그랬어요. 아들 생일인가 그래갖고 온 가족이 왔어요. 이거 기사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선발 출전할 줄 알았는데 네. 선발 출전 아니었는데 벤치에서도 교체 출전할 줄 알았는데 네. 그 카드 2장 쓰고 카드가 남았는데도 안 쓴 거예요. 그래갖고 하비가 이렇게 그리고 풀릭이 네. 이제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였는데 예 어쨌건 그랬는데 이제 풀릭 감독 체제에서 전 경기 선발 출전 중앙 수비수로 네 완전 중용되면서 예 현재는 중앙 수비수에서 알라바와 함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코바치 때는 매 경기 실점했었거든요. 매 경기 실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코바치가 있었을 기준까지 그 클린스만 때에 이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예, 현재는 실점이 없는 팀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 왼쪽 측면 수비수로 변신한. 물론 알폰스 데이비스는 코바치 때 2경기를 이미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뛴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알라바가 부상이었거든요. 알라바가 부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뮤카도 부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뛰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5경기 이 선수의 태클 기록인 거거든요. 프랑크푸르트전 태클 5회 이게 코바치 경질 경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전 태클 4회 그리고 도르트문트전 태클 7회.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나 디세도르프전 5회. 그리고 이번에 스페사전 4회. 네. 이렇게 예, 태클 숫자. 그 통상적으로 태클 4회만 해도 가장 많이 한 수치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 정도 굉장한 수치를 올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이번 시즌 그 분데스리가 기록인 건데요. 그 7경기 중에 3경기 선발 출전해가지고 1골 1도움. 그리고 경기당 드리블 돌파 4.6회. 이거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수치네요. 얘가 윙인데, 원래 윙이잖아요. 윙인데 풀백으로 뛰니까 더 돌파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그 하키미 얘기하거나 막 이랬을 때 얘기했다시피요. 그 경기당 90분, 이거 90분을 환산했을 때인 거예요. 키패스 2회. 그리고 태클 4.9회. 그리고 가로채기 1.5회. 수비적인 지표가 되게 좋네요. 그리고 공격적인 지표도 상당히 좋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 사이에서 이거는 합성 사진인 건데 예, 코바치를 지워버리고 풀릭을 넣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감독 계보를 잇는 걸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뭐 맞는 말이죠. 경기당 획득 승점이 지금 평균이 3점이니까. 네.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루메니게 CEO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CEO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이번 겨울까지는 예, 풀릭이 감독을 무조건 보장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뭐 지금 임시 체제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번 시즌까지는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갑자기 꼬꾸라지면 그렇죠. 뭐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셜 같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잘 나가 엄청나게 임시 때 잘하다가 정식 감독 달고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퍼기 때 퍼거슨을 연상시킨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11연승 달리고 이랬을 때. 근데 어쨌건 그 이번 시즌까지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그 바이에른 감독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토마스 투의 파리 생제르맹 감독, 그 아약스 테나르 감독, 그리고 또 이제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네, 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데스리가 그 라이브, 그 코바치 경질 긴급 라이브 때 또 한 게 있으니까 영상 역시 카드로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이 셋은 이번 시즌 중간에 부임하기는 힘든 감독들이잖아요. 다 시즌이 끝나야지 가능한 감독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시즌까지 맡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거죠. 뭐 특히나 이제 이 둘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미넨 감독이었고 펩은 이제 바이에른 2군 감독이었고, 뭐 이래서 바이에른 철학도 잘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조기에 경질이 된다 하면은 그렇죠. 최대 변수죠 사실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포체티노가 최근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고 포체티노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헤네스 회장이 있었잖아요, 바이에른이. 헤네스 회장은 그 독일어를 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독일어를 써야지 선수 관리가 제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헤네스 회장이 11월 15일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회장실에서 물러났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루메니게 CEO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독일어가 꼭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에 대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체티노도 급부상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성적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조금 삐끗했을 때는 그러면 바로 포체티노한테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좋은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뭐 보도상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포체티노가 독일어를 미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독일어를 익힌 다음에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전임 코바치 감독과 지금 현재 바이에른 미넨 감독인 이 플릭 감독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미넨의 뭐 다양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